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28번째 주인공은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최악의 학대, N번방 사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특정한 인물, 물론 부각되는 인물이 있긴 하지만 특정한 인물이라기보다는 이 범죄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콘텐츠는 잔인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다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시청, 청취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번째,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최악의 학대 N번방 사건.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조금 지난 2020년, 우리는 인간의 추악한 욕망의 민낯을 그대로 마주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텔레그램에서 성착취 동영상을 거래하던 문형욱, 일명 갓갓이라는 인물, 그리고 조주빈, 일명 박사라는 인물과 그 일당이 검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람이 바로 문형욱, 갓갓이라는 사람이에요. 더 팩트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이 사람이 조주빈, 일명 박사라고 하는 인물,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N번방은 한 개의 대화방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화방을 통합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범죄자들이 수많은 대화방을 개설하고 성착취 동영상을 거래한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에서 8번 방을 개설해서 음란물을 팔았던 문형욱, 일명 갓갓의 N번 방이 있었고요. 입장 금액에 차등을 두어서 음란물을 판매한 조주빈의 박사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도 이들과 유사한 범죄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문형욱이나 조주빈만을 대상으로 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방 사건이라고 불러야 하겠지만 이제 통칭해서 부르다 보니까 N번방 사건이라고 굳어지게 된 겁니다. 2019년부터 이런 성착취물이 텔레그램에서 급격하게 확산되었다라고 하는데, 우선 텔레그램은 서버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수사 협조가 어렵고 이용자들도 서로의 거래를 할 때 암호화폐로 하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2019년 8월 2일 전자신문이 텔레그램 성착취물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사람들에게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게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에 8월 12일 후속 보도까지 내면서 이들이 미성년자 피해자를 피싱 방식으로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빼낸 뒤에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케 하고 이것을 빌미로 자해, 고문, 성매매까지 시켰다는 내용을 세상에 터뜨리게 됩니다. 이때는 노예방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런 노예방이 수없이 많다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죠. 이후 한겨레에서는 김한 기자를 비롯한 특별 취재팀을 꾸려서 이들을 추적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이러한 텔레그램 성착취물 방에서는 기자들의 신생을 알아내서 기자와 그 가족들까지 협박을 했고요. 기자들은 경찰에 신변 보호까지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 취재팀은 경찰과 협조 아래 이들을 추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자, 보시면 공지사항, 여기 공유되는 아이들의 영상 및 사진은 일탈계하는 여자아이들을 협박하여 얻어낸 자료들입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도망간 아이들이니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 사진이 있을까봐 오신 분이 있을 텐데 시키는 일을 다 수행한 노예들은 영상을 뿌리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라고 N번방에 이렇게 공지사항이 뜬 적이 있었대요. 나무위키에서 가져온 사진이에요. 자기들이 뭔데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뭐
시키는 일을 다 수행했으면 영상을 뿌리지 않고 제정신이 아니죠. 그리고 밝혀진 사실은 끔찍할 정도였습니다. 우선 문형욱은 안승진 일명 코테라는 인물 등과 함께 2019년 2월부터 8개의 텔레그램방 일명 엠번방을 만들어서 각 방에 최소 3, 4명, 많게는 20에서 30명의 피해자들의 가학적 성착취물을 올려서 입장료 10,000원씩에 판매했다고 해요. 이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개 흉내내기, 남자 화장실에서 옷 벗기, 카메라 응시하며 자유이야기 등을 시킨 후 그 영상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결국 다른 사람을 시켜 여고생 피해자를 찾아가 강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고 해요. 자, 이게 엠번방의 공범이었던 남경읍, 그 다음에 안승진의 모습입니다. 또한 전모씨, 일명 와치맨이라는 사람이 만든 고단방은 이런 수많은 텔레그램 방과 불법 성인 사이트 등을 소개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었고, 박사방에서도 역시 이곳을 자신들의 주 홍보 수단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러던 중 2019년 8월 문형욱은 돌연 고단방에 자신은 활동을 그만두겠다라는 메시지를 남기고 엠번방의 관리 권한을 신모씨 일명 켈리라는 인물에게 넘깁니다. 그러나 경찰은 끈질기게 이들을 추적했고요. 결국 2020년 5월 11일 문형욱이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왓치맨의 경우에는 다른 불법 사이트 관련 범죄 혐의로 이미 2019년 9월 구속된 상태였다가 경찰 조사로 인해서 엠번방과의 연관성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다 잡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뭐 아무리 안 잡힌다라고 해봤자 다 잡힙니다. 결국 문형욱은 징역 34년, 안승진은 징역 10년, 남경읍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소개할 박사방은 이 엠번방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전해집니다. 자, 무슨 입장료 70만원 이런 걸 내고 여길 들어가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되죠. 조주빈은 문형욱이 활동을 중단할 무렵에 박사란 닉네임으로 고단방에 등장하면서 회원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리고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온갖 변태적인 성인물의 영상을 따라하게 만들었는데, 공공장소에서 변태적인 표정 찍기, 싹싹 빌며 시키는 영상 찍기,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하기, 피해자들의 신상을 올리며 변태적인 자세로 영상 찍기 등 일반인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착취물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조주빈 역시 관리자인 부하 직원을 시켜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영상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성착취물을 팔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범죄 단체였죠. 그래서 불쌍한 힘없는 어린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온갖 끔찍한 짓을 당한 겁니다. 조주빈은 3등급으로 방을 나누어 운영했는데 입장료가 25만원 방, 60만원 방, 100만원 방 이후에 150까지 올랐다고 해요. 방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제가 보였던 70만원 방도 아마 60만원 방이 나중에 오른 방이었겠죠. 물론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맛보기 방이나 게시판 등은 별도로 운영되었다고 해요. 박사방은 조직적으로 운영되어 관리자급인 붓다, 강성훈, 이기야, 이원호, 김승민, 사마귀, 찐, 느무 등이 있었고, 피해자들이나 다른 텔레그램방을 위협하는 역할을 하던 구마적, 용기, 지킬박사, 원경학 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완전히 범죄 조직이에요. 다른 텔레그램방을 쥐들이 또 뭔데 위협을 하고, 그러니까 다른 방도 정상은 아니겠지만 얘네들은 자기네들한테 조금이라도 뭐 돈이 수입이 줄어들까봐 이런 짓을 한 거겠죠. 그래서 박사방의 공범이었던 이원호, 이기야라는 인물, 강훈, 붓다라는 인물의 사진도 가져와 봅니다. 뉴시스에서 가져온
뉴시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박사방은 트위터 등의 개인 SNS에 고액 알바 광고를 올린 뒤에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조건 만남이나 스폰 등의 알바라며 피해자를 꼬시고 그들의 주민등록증 사진,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받아냅니다. 이후에 약한 수위의 노출 사진 등을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고 이것을 미끼로 점차 높은 수위의 영상을 받아냈고요. 거부하는 여성들에게는 가족이나 학교, 직장 등의 기존의 영상이나 사진을 뿌리겠다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끝나지 않을 듯한 범죄 행위는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를 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이들이 가상화폐로 거래한다는 점에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조주빈을 비롯한 일당의 자금 흐름을 분석했고요. 결국 이들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는 통로를 파악해서 2020년 3월 16일에서 17일에 걸쳐서 운영진 일당을 검거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당시 도망쳤던 강우는 4월 2일에 붙잡혔고 군복무 중이었던 이원호 역시 4월 6일에 검거하게 됩니다. 조주빈을 비롯한 운영진 13명과 박사방의 유료 회원 23명, 이들은 단순하게 성착취물 유통이 아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추가 기소가 되었고요. 앞에서 제가 말했죠. 이들은 범죄단체예요. 조주빈은 또 다른 사기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인 손석희 JTBC 사장, 윤장헌 광주광역시 사장, 김웅 정 기자 등에게는 사과합니다 라는 발언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피해자들에게는 사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잡힌 게 뭐예요? 이 텔레그램 방 때문에 잡힌 거잖아요. 그런데 얘가 또 다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피해자들한테는 사과를 하고 텔레그램방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텔레그램방의 피해자들은 자신에게는 피해자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조주빈은 징역 42년, 강후는 징역 15년, 이원호는 징역 12년 등이 확정되었고 약 1만 5천 명 정도로 밝혀진 무료 회원 중 유료 회원들에 대한 추적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그것이 알고 싶다에 PD가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조주빈은 자신을 취재한 내용이 방송에서 다루어지면 SBS 방송국 옥상에서 여성을 투신 자살하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욕할 뻔했는데 정말 미친놈이죠. 더 심한 욕을 하려다가 바꿨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자, 유튜브 캡처본을 이제 중앙일보 2022년 6월 16일에서 가져온 캡처 사진인데 얘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엠번방 보도를 하면 SBS 옥상에서 한 여성을 자살시키겠다. 이들의 어떤 변태적인 성욕과 관음증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수많은 여성들은 지금도 극심한 정신적 트라우마 속에서 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인격적인 연쇄살인과 다름없는 이들의 범죄 행위가 겨우 3, 40년, 어떤 애들은 10년, 12년, 15년 이 정도의 감옥살이로 벗겨질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넷플릭스에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이버 지옥 엠번방을 무너뜨려라 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죠. 실제로 이들을 추적했던 기자, 경찰, PD 등 24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엠번방 사건의 실체를 밝혀나가는 다큐멘터리 영화 사이버 지옥에는 조금 더 상세한 정보들이 담겨 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을 쫓기 시작했던 추적단 불꽃 대학생 시민기자단과 본격적인 취재와 보도를 시작했던 한겨레의 김환, 오연서 기자는 물론이고 사이버 수사대 등과 실제 인터뷰를 통해서 사이버 성범죄의 민낯을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불과 작년인 2022년에도 제2의 엠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사건이 일어났고요. 그 주범인
L이라는 인물은 서울 경찰청과 호주 경찰의 공조를 통해서 호주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잡힌다는 얘기예요. 지가 어디에 있든 무슨 짓을 해도 잡힙니다. 인터넷이 그리고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인권보다 금권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이처럼 인권을 말살하는 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이런 끔찍한 학대와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결국 나는 같은 인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일 뿐이에요. 자, 우리 2023년 지금 3월이 중반 정도로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 2023년에는 모두가 조금 더 인간다워지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의 컨텐츠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어떤 흥미와 호기심에 충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